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우리 김호희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청소년 기자로 저 북콘서트하고 세바시 강연회 할 맞아요. 때 저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아주경제 기사 썼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맞아요. 3살 몇 년째예요? 저 아주경제는 7년이고 7년?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거의 한 10년? 세상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10년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해요?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들 만나서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하고 성사시키고 그걸 영상으로 내보내고 글로 쓰고 맞아요.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학원 갔대요. 맞아요. 와. 제가 만난 청소년이 대학원이 되어서 또 기자가 되어서 저를 또 인터뷰하러 와주니까 오늘 제 마음이요. 아, 진짜 너무 자식이 잘 돼서 기쁜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교수님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양대 일반대학원에서 문화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은 힐링 캠퍼스 더 공감이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이 작은 건물 전체에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일반인들의 그런 심리치료 워크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또 아픔은 예방하고 또 이미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자. 그리고 저는 저의 강의, 상담, 글 모든 것의 한 가지 주제가 나를 치유하는 힘은 내 안에 있다. 모두의 마음속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 치유하는 힘은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발견을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치유의 능력, 또 성장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네. 상담 심리를 네. 하게 됐나요? 제가 우리는 20살 때 아니죠. 19살 때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리라 결정하고 그 대학 그 과를 들어가면 평생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글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고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전 당연히 제가 그 분야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책들 그리고 쓰는 글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책들이 너무 좋고 저도 그런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이제 문학 석사도 끝나고 또 이제 박사가 시작되려고 하던 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심리 상담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많이 만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제가 10대, 20대 때 사실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불안도도 높고 우울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저를 좀 치료하고 또 저는 늘 청소년과 청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프고 상처가 많고 방황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감정은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울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울도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뭔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신 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교수님의 그런 감정 조절 같은 거는 어떻게 시도를 하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호희 씨는 만날 때마다 보면 너무나 명랑하고 밝아요. 그쵸? 근데 항상 인터뷰할 때 친구들 같이 오잖아요. 보면 친구들도 똑같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심리학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끼리 집단을 만들고 모이고 놀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그들끼리 집단을 만들고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의 속도도 빠르고 또 부정적 감정은 상대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물들여 버려요. 그런데 에너지가 좋고 밝고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대화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끝난 이후에 방 안에서 아직도 안 나오는 20대가 최소 50만 명이래요. 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집계된 인원이고 저는 집계 안 된 인원도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30대까지 합치면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우울하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무기력해서 방에만 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항상 도전하고 성장 욕구가 강하고 김호희처럼 이런 친구를 만나고 어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감정도 전염되고 성장 욕구도 전염되고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환경 속으로 나를 보내야 그런 감정이 나에게 또 습관화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인데요.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문장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불행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무기력한 마음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마음도 습관이고 긍정적인 마음도 습관이고 명랑한 표정도 습관입니다. 호의처럼 항상 우리 호의 기자는 명랑한 얼굴, 밝은 얼굴. 아까도 저 사진 찍어줄 때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제가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호희 씨를 2달에 한 번은 만나면 이 명랑함이 저에게도 흡수될 것 같아요. 저의 비결은 늘 저는 죽고 싶은 사람 또는 죽으려고 시도한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 큰 정말 사고가 생긴 사람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심리치료한 것도 지금 10년 성매매 여성들 도운 것도 10년 또 우리 미혼모 엄마들 그리고 우리 입양인들 만난 지도 올해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저도 저녁이 되면요 진짜 시스림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저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너무 아픈 사람들 만난 밤에는 온몸이 아파요. 특히 근육통 그리고 상담하면서 같이 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심장을 많이 쓴 날은 이가 다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일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의 비결이 있다면, 제 감정 관리를 하는 비결이 있다면 호희 씨처럼 밝고 명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제 또래도 좋아하지만 저는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 건물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상담 시간이 끝났다고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계속 또 안아야 되고 계속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또 언제 올 거야? 저는 끊임없이 또 어린이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제가 즐거운 일을 늘 개발하고 발견하고 늘 또 뭘 배웁니다. 제가 요즘 제가 뭐 하냐면요. 제가 정말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트램폴린이라 그러나요? 방방이 뛰는 거. 저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틈나면 또 운동화 신고 방방이 막 뜁니다. 예,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요. BTS 덕질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삶의 에너지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호희 씨 온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면 이 명랑함이 전염되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똑똑해. 똑똑해. 왜냐면 저도 뭔가 끼리끼리 논다는 말?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박사님도 지금의 박사님을 만든 박상미를 만든 인연들이 있을까요? 어떤 인연들이 지금의 박사님을 만든? 제가 만든 용어 중에 끼리끼리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제 강의 내용 중에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인생이 바뀌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요. 2번째 내가 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근데 사람들은 2번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심하는 거. 근데 결심이 우리 인생을 바꿀 확률이 몇 %인지 알아요?
결심이 우리 인생을 바꿀 확률은 심리학에 연구해 보니까 8%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건 이건 인생에 대혁명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호이 씨는 진짜 똑똑해요. 이 인터뷰를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450명 만난다고. 아, 진짜 나 호이한테는 진다, 정말. 저는 37, 8, 그때 제가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이래서 저는 이제 A4 4장을 썼으니까 아주 긴 인터뷰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인생 전체를 다루는 거죠.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그 사람 영화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임순례 감독님 인터뷰했을 때 임순례 감독님 영화 전부 다 보고 임순례 감독님이 인터뷰한 거 전부 다 보고 그분을 만나니까 이야기가 끝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순례 감독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인물, 만나고 싶은 인물, 제가 닮고 싶은 인생,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다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명을 꼽으라면 임순례 감독님도 기억나고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은 정말 제 인생의 롤모델인데 만나고 더 롤롤롤롤 모델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꿈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롤모델을 제 30대 후반 3년 동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말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저는 또 좀 나이가 있을 때 했으니까 성공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더 좀 깊은 얘기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의 마음살은 달랐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늘 마음이 조급했어요. 빨리 뛰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돈 벌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늘 저를 너무 채찍질해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할까요? 근데 그 채찍질을 타인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늘 넌 너무 부족해. 넌 더 공부해야 돼. 너는 여전히 우울하구나. 넌 여전히 불안하구나. 제가 저를 너무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니까 호이 씨, 제가 깨달은 거 몇 개를 얘기해보면 뭐였냐면 20, 30대에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만난 인물들은 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세상이 그분들을 알아주기 시작한 게 30대 후반, 40대부터 그분들을 알아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희망이 되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면, 앞을 보고 제대로 가면, 그리고 나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 30대 후반, 40대에는 반드시 드러나구나,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까진 제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늘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를 믿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마음 넘으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겠지. 이제는 앞을 보고 천천히 더 제대로 초심 변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자들은 왜냐면 마음 넘으면 아유, 내가 벌써 40 넘었는데 내 인생 끝났다. 그냥 이번 생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나보다. 이러고 포기를 잘하거든. 근데 아니다.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직 어리다. 난 아직 어리다. 난 아직 어리다를 막 이렇게 책상이랑 방에 써붙였어. 난 아직 어리다. 요 초심을 잃지 말자. 앞을 보고 제대로 가자. 그래서 제가 첫 책을 40살에 냈고 제가 첫 책 냈을 때 호이가 와서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첫 책을 내기까지 정말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마지막엔 사랑이 온다. 제목이 마지막엔 사랑이 온다.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나? 그 다음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었어. 그때 만났나? 네. 그랬구나. 첫 책 때는 맞아. 내가 무명이니까 안 왔네. 내가 안 유명해서. 세 바퀴 나오잖아. 맞아. 그때부터 1년에 최소한 건 많으면 2권 책을 꼬박꼬박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다 썼는데 아직 이제 나와야 될 책들이 한 3권? 예. 그리고 또 계약된 게 여러 개 있어요. 더 열심히 써야 돼요.